저 203페이지 사업주체와 사업계획 승인 파트. 먼저 주택법상 사업주체와 관련해서 바로 등록사업체가 있고 비등록사업체가 있는데 203페이지 보시면 1년 동안 이걸 연간하죠. 1년 동안 단독택을 몇 호? 20호, 공동택을 20세 이상, 도시정생활택은 30세 이상, 그리고 대지는 연간 1만 종부대 이상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 그럴 때는 미리 법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서 국자한테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체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 이걸 등록사업자의 등록대상 사업규모를 하는데, 그런데 모든 경우에 다 국자한테 등록하는 게 아니고 넘어가서 보시면은 204페이지 보면은 비등록 사업체가 있죠. 이게 중요해. 이게 비등록 사업체 찾았죠. 6명을 꼭 알아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약속으로 이걸 국지공 하면 걸려버려요. 뭐라 한다고요? 국지공. 국지공은 사업할 때 국자한테 등록을 할 필요 있다 없다? 꼭 알아세요. 국자한테 사업자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등록을 마쳤던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지역 직장 주택조합도 사업자 등록을 국자한테 할 필요 없다 아시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도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굳이 사업자 등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6명은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법상 적용 대상 사업인 주택건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네들은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 국자한테 등록해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이네들이 아닐 때만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받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통과하고 저기 204페이지 가로 2번 이 등록사업자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유에 걸려들면 국장께서는 그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시켜야 된다는 거. 등록을 말소해야 되는데 거짓 부정방법으로 등록한 경우하고 등록증을 대행한 경우 이렇게 좀 받으시고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205페이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가 나와 있죠. 자, 먼저 사업계획 승인권자 관해서 가로 2번을 먼저 보십시오.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자 중 누가 됐든 간에 바로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2번과 3번이 그거예요. 330만 종부대 이상의 그런 택지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 거기다 줄 거예요. 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 3번도 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 거기다 줄 거예요. 국장이 지정 고시해놨다면 그 안에서 사업할 때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하는가? 국장이 받으시고, 동그라미 1번 국국이도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한다. 국국이도 찾았나요? 누구도요? 국가하고 한국토지동사 할 때 국국이라고 그래. 국국이 국가할 때 국 동그라미 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할 때 국. 그래서 국국이가 사업할 때도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하는가? 국장. 이렇게 받으십시오. 이것만 정확히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업장을 가라고 있는 지자체한테 가서 승인받는데 그거 가지고 뭐 출제한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바로 국자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를 꼭 알아두시 바랍니다. 국가가 한국토지공사가 주택법상 사업을 할 때는 국자한테 승인받고, 국장이 지정 고시한 장소에서도 국자한테 승인받는다. 이 정도 보시고, 3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연간이 빠집니다만은 단독은 30호 이상, 공동은 바로 30대 이상, 대지는 1만 종부대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바, 다만 단독에서도요 한옥은 50호 이상일 때 승인받고 50호 미만이면 건축상 건축받아서 건축하면 되는 겁니다. 이 규모 미만이면 건축법을 적용받고 이 이상일 때만 주택법상 사업계획을 만든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고, 단독은 30호, 한옥은 50호 이상, 그 다음에 대지는 얼마 이상일 때요? 1마. 이 정도만 살짝 찍어 놓으면 되겠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206페이지 그
대지는 1만 종대 이상 이렇게 돼 있죠. 한 장 넘어서 보면 대지는 얼마 이상일 때 사업계획서 받았는가? 1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밑에 사업계획 승인과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 합법만 나오는데요. 이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주택건설할 수 있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주택건설하도록 승인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갈 수 있는 외가 있죠. 박스가 1번, 2번, 3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내용은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집중 정리하면 돼요. 먼저 여기에서도 1번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번, 3번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셔야 돼요. 2번, 3번 참고 볼까? 사업주체가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했지만 사용권을 100% 얻어왔다.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아갈 수 있고요. 국지공은 이 주택법상 수용권이 인정되니까 굳이 대지 소유권 확보해도 돼요. 그래 2번, 3번은 참고로 보시고 1번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1번이 중요합니다. 1번 주택법상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아갈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그 사업장이 이걸로 지정 장소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걸로 지정 고시된 사업장인데요. 이 구역에서 이 계획이 결정나면 이 계획대로 이 안에서는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 이 계획이 결정나가지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나서 이 계획이 있까요? 지금 여기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합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주체는 이 사업장 안에 있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돼요. 확보하지 않고 이 안에 대지 소유자한테 가서 이것만 일단 받아오면 돼요. 사용승낙서. 사용승낙서를 받는다. 이걸 사용권을 확보한다 그러죠. 사용권을 확보할 때에 얼마만 확보하면 되냐? 80원 이상. 그래 사용권을 확보할 때 그냥 토지 소유자들이 사용승낙서 같은 사용권은 제공하지 않겠죠.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서 계약금이라도 준다든가 그럴 때 사용권은 사용승낙서 써줄 건데 80번 이상만 확보해오면 이 사업체계는 주택건설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승인을 내줘요. 법에서. 그래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내줍니다. 이렇게 이제 주택건설할 수 있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사용권을 확보함에 있어서 이만큼 얻어왔어. 이만큼. 원래 80% 이상만 얻어도 텐데 95% 이상 얻어가지고 승인 시청에서 승인받았다. 그랬던 사업주체. 이 사업주체는 바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5% 미만의 자 있잖아요. 그네들한테 야 너네들 다 팔고 나가 라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매도 청구할 때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 플러스 그 안에 건축물 있다면 건축물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몇 %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에게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는가? 95% 이상.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거기 나와 있을걸? 어디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별표로 화살표 쳐요. 동그라미 1번에서 별표 3가지 있잖아요. 고래 화살표 연결해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몇 %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간 사업체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가? 95%. 이 수치 알아주시고 모든 찾아서 체크 보시고 모두는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만 허용된다. 그때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물까지도 다 포함해서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거 하시고 매도 청구할 때는 바로 시가대로 팔고 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자가 요한 대로 돈 주는 거 아니다 이거 하시고 매도 청구를 하려면 법원에다 매도 청구 소송 해가지고 싸우는데 그때 소송을 하기 앞서서
이 소유자하고 3개월 이상 협의는 해야 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이 수치 알아주세요. 몇 개월 이상 협의하고요? 3개월 이상. 그리고 시가, 대지뿐만 아니라 뭐까지 다 팔고 나가라? 건축까지 다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사용권은 얻은다 했는데 95% 이상 못 채웠습니다. 95% 미만만 됐어요. 80% 이상은 됐는데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계획 승인 받았던 사업체는 바로 모든 자에게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없고 이 구역 지정 고시를 기준해서 10년 이전에 이걸 지정 고시했다면 그걸로 소급해 가지고 10년 이전에 그 땅을 가지고 있었다든가 그런 자들은 알밖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네들 것 빼고 보유 기간이 10년 안 된 것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십시오. 몇 년 이전에 가지고 있는 자가는 매도 청구 못하는가? 10년 이전에 이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두십시오. 오늘 이제 넘어갑니다. 207페이지는 가볍게 탁탁 체크하고 넘어가겠네요. 먼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권자가 며칠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가? 60일. 찾아가지고 체크하세요. 60일. 가로 2번에 있죠. 60일 하나 받으시고 다음에 떡 통과해도 되고 넘어가셔서 208페이지 6번에 가로 1번과 3번이 아니라 2번인데 참 가로 1번과 3번을 잘 읽어두세요. 아까 했죠. 공사 시작 기간 찾았나요? 5년 아까 했죠. 꼭 읽어두셔야 돼요. 5년에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 공구별로 사업했다면 최초공고는 5년, 2공고는 2년 이런 거 받으시고 정당한 사유였으면 몇 년에 번호 착수에 연장할 수 있는가? 1년 이런 것들 가볍게 체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승인 취소 문제 동그라미 1번. 자, 아까 그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2공고는 2년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 그거 다 써놨으니까 읽어보셔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 동그라미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다 줄 것이고 있다. 하야한다. 그럼 들려가 있다. 단 아래 2호 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바로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구나. 경매 공매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했다. 부도 파산으로 공사료가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이미 제3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일 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구나.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그 7번은 국민택 건설 공부하는 사업체계만 인정합니다. 국민택을 건설 공부하는 사업체계는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거 체크해서 읽어보시고요. 이 국택을 건설 공부하는 사업체가 사업하면서 강공세 가가지고 여러 가지 등처분을 발급 청구한다. 열람한다. 그때는 다 무료다. 복사 요구할 때 무료. 그 다음에 사용검사.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가 다 완료됐다. 단독택 건설사업이 공동택 건설사업이 대지종사업이 다 완료됐다. 완료됐다면 사용할 때 뭘 받아야 되냐? 사용검사를 받는다. 건축법은 사용세를 받는다. 국토개법은 뭐 중검사 받는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뭘 받는다고요? 사용검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누가 시하냐? 사업주체가 하는 거죠. 공사를 다 마무리시켰던 사업체가 합니다. 누구한테 가느냐? 그 사업장을 가고 있는 시장수 구청장한테 가서 받아라. 근데 아까 국장한테 사업계획서 받았던 국국이 있었죠. 한국토지동사 국가. 그네들은 국장한테 가서 사용검사 받는다 이런 것들 좀 읽어두시고 그리고 이 사용검사 신청은 사업체가 받지만 사업체가 부도 나가지고 바로 다른 시공자가 공사를 했다 그러면 시공을 보증한 자가 공사를 마무리시켰다면 시공 보증한 자가 받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자마자 부도 파산 나가지고 없어졌다든가 애당초 없었다면 바로 그 입주 예정자 대표회를 만들어 가지고 입주 예정자들이 잔여 공사를 끝내고 나서 그네들이 또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검사를 받아갈 수 있는 자는 네 가지가 있다. 사업주체, 그 다음에 시공보증자,
입주 예정자 대표의 또 공사 맡았던 시공자도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흐름만 받으시고요. 그리고 바로 그 사용검사권자는 꼭 아셔야 돼. 사용검사권자는 국장한테 승인받지 않는 친구들은 시장수 국장한테 받아가고, 국장한테 아까 승인받아서 공사 끝낸 친구들은 국장한테 받는다. 이 흐름만 받으셔요. 그리고 사용검사 신청에 들어가면 며칠이면 답이 나오느냐? 15일이면 답이 나와. 이 수치는 잘 나오니까 알아주시고. 며칠이요? 15일. 15일이 어디 있을 거요? 5번에 있죠? 5번. 15일 딱 눈에 띄게 며칠이면 답이 나간다고요? 15일. 찾았나요? 6번에서 알아둘 것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7번은 중요해. 이제 7번 보면 임시 사용 승인과 관하여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나옵니다. 가로 1번, 2번, 3번에 그 중에서도 3번이 가장 1번이 아니라 2번이 가장 중요하네요. 2번이 가장 중요하다. 찾았나요? 공동택은 1동, 2동, 3동 이렇게 건설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동별로 공사가 끝나면 동별로도 사용검사도 받을 수 있고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택은 동별뿐만 아니라 세대별로 공사가 완료되면 임시 사용승인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 읽어보시고요. 그게 키포인트니까 그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있다가 중요해요.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있다. 시험에서 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없다. 없다. 2번 나왔네요.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거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상당히 중요하죠. 8번. 이 사업 주체가 이 아파트 같은 그 10동을 다 건설해서 분양해서 팔아면 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단지 내 뭐 토지 소유자가 그 땅은 자기 거라고 말이죠.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해서 승소해버렸네요. 그래서 땅을 회복한 실소유자가 등장했네요. 그때 입주민들 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건데 바로 그 친구가 실소유자가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땅을 회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권리 행사한답시고 표시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실소유자의 회복했던 토지 면적이 그 주택단지 전체 토지 면적 대비 5% 미만밖에 안 됐다. 그럴 때는 야 미안하지만 팔고 나가야겠다 라고 매도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요. 몇 퍼센트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를 허용해서 내쫓아버릴 수 있냐? 5% 미만. 이 수치는 꼭 알아주세요. 몇 번에 나와 있습니까? 그 4번 수치 꼭 알으셔야 돼요.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 수치. 이때 그 단지 내 그 땅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들, 주택 소유자들은 그 친구한테 야 팔고 나가 라고 매도 청구를 하려면은 바로 의사표시를 몇 년 해야 되냐?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몇 년에 보자에게 그 의사표시가 송달을 해야 하는가? 2년. 이거 받으십시오. 그래 매도 청구 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승소했다 합시다. 그리고 그 친구 나가라 내쫓았습니다. 그때 들어갔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도 있고 등등. 그때 그걸 분양하고 팔고 나갔던 사업체에게 그 돈을 비용의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부를 사업 측에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이때 그 아까 실소유자 땅 실소유자 5% 미만 땅을 챙겼던 실소유자에게 팔고 나가 그럴 때는 동그란 1번 그자가 매입했던 매입 가격대로 팔고 나갈 것을 요구합니까? 시가대로만 팔고 나갈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시가 그 말했다 똥합쳐 시가 동그란 1번에 넷째 줄 시가 찾았나요? 시가. 그리고 2번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 만약 매도 청구해가지고 승소했다면 소송의 그 판결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소송의 참가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소유자 전체에게 주택의 소유자 그 단지 주택 소유자가 1000명이면 1000명 전체에 대하여 승소효력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212페이지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하였죠. 그 내용이 바로 밑에 가로 2번까지 한 문구입니다. 제일 밑에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해 가지고, 그러나 1번이 핵심 1번만 잘 알으시면 문제 나오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하여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주체,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대지 소유권 확보해 가지고 여기다 뭐 1000세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겠습니다라고 사업계획서를 받겠죠. 승인 떨어졌다면 바로 5년에 공사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공사 탁수했다 그러고 나서 분양을 합니다. 분양에 입주자를 모집한단 말이에요. 입주자 모집, 이 사업체가 민간이다, 민간 사업체다, 그러면 입주자 모집하겠습니다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청을 하죠. 그래서 승인청에서 이자가 그래 모집하세요라고 요건 구비했다 싶으면 승인 내주죠. 승인 받으면 이제 입주자 모집을 해요. 그래서 분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에서 통호수 싹 결정 나왔어요. 통호수. 그래 이제 입주 예정자들이 결정 나왔네요. 입주 예정자들 통호수 다 결정 나고 입주 예정자들 결정 나왔어요. 이때 이 사업체는 자기 명의로 된 이 대지 소유권, 이걸 누구한테 돈 빌려다 쓰면서 저당권을 막 설정해 버렸다. 이 땅은 지금 사업체 명의로 돼 있을 건데, 이때 저당권을 설정해 돈 몽땅 빌려다가 사바다가 부도 나버리면 바로 누가 피해 막심이에요? 입주 예정자들 분양 못 받고 법적으로 엉망진창 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 벌써 야 사업체 너 이런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입주자의 입주 예정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저당권 같은 걸 함부로 설정하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단 지상권도 함부로 설정하지 말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만약 101동을 이렇게 건설했다 합시다. 건설했다면 101동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주 명의로 일단 소유권 보호 듣기를 해요. 소유권 보존 듣기 딱 해놓고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걸 또 저당 잡아가지고 또 뭐 돈 빌려다 쓰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또 뭐 전세권 설정을 넣는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해버리면 입주 예정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행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이 기간 중에 일정 기간 동안 하지 말라. 일정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아주 중요해요. 시험금으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저당권 등의 설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가, 이 기간을 아셔야 되고, 이 기간 동안 하지 말라라고 했던 제한된 행위, 어떤 행위를 하지 말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가, 하지 말, 제한된 행위, 이 두 가지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간 아셔야 되겠어. 그거 보면 밑줄친 내용이 기간이 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찾았나요? 그날로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이걸 기각하는 건 시험 공부예요. 간단하잖아요. 차주 읽어주시면 되잖아요. 한글로 돼 있어.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일부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일부부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 승인 떨어져 입주자 모집 공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인일도 아니고 공고일도 아니고 승인 신청일, 이때부터 바로 입주 예정자가 바로 그 주택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저당권 등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알았어요?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줬던 시점, 입주 가능일 말이에요. 무엇을 말한다고요? 입주 가능. 같은 말이에요. 소유권 이득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이 뭐냐? 이것도 시험이 잘 나와요. 소유권 이득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고요? 입주 가능일이다 아니면 잔금 지급일이다. 입주 가능 같은 말로 이해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래 이제 이 사업체가 바로 근데 주택조합일 때는 또 달라요. 주택조합일 때는 달라. 만약 주택조합이 아닌 사업체일 때는 아까 그건데 만약 주택조합이 사업체일 때다. 그러면 그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달라져 버려요. 이 주택조합이 사업체면 입주자 모집 공고할 일이 없거든. 조합원들 모집해서 사업하니까. 그래서 바로 사업 주체가 주택조합인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바로 그런 것들을 해서 안 되는가? 바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일류부터. 찾았나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일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후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의증권을 신청해서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잘 짝짓해서 알아셔야 돼요. 주택조합을 제한 사업체일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주택조합이 사업체일 때 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이걸 정확하게 하신 것이 시험 공부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공부하는 방법.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해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또 물어보면 저당권 설정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설정하지 말 것. 그리고 가등기 담보 같은 담보물권 설정하지 말 것. 근데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고 채권인 바 이거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하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임차권은. 그래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지 말 것. 그리고 처분한다. 이 사업자가 이걸 처분할 때에 바로 돈 주고 소유권을 넘겨버렸다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매매가 되고 공짜로 소유권 넘겨버렸다 그러면 증여가 돼요. 둘 다 안 된다 이렇게 하셔요. 매매도 안 되고 증여도 안 된다. 처분은 찾았나요? 이거 알았어요? 자, 그래 이런 것들을 할까 봐서 우리 법에서는 이 사업체계에 이런 의무를 가고 있어요. 이 대지하고 이 대지에 대하여 이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바로 부기등기를 해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런 것들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는 물건이다라고 그 등기를 해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기등기 순위는 부기등기를 해야 할 시점이 나와요. 언제 부기등기를 하도록되어 있는가? 부기등기를 해야 할 시점은 대지에 대해서는 언제 이 부기등기를 하도록되어 있느냐? 여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대지에 대한 부기등기를 해놓고 건설된 주택은 사업체가 자기매로 보존등기 들어갈 건데 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부기등기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기등기를 해야 할 시기가 나오는데요. 가로 1번 찾았나요? 대지는 언제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 찾았나요? 그리고 건설된 주택은 언제까지 하고 소유권 보유등기와 동시에 해놔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 사업 주체일 때는 이걸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국지공이죠. 국지공은 이런 땅 갖고 장난치겠어 안 치겠어? 안 치. 민간 사업체에만 적용한다고 그랬지 아까. 알겠나요? 누구에게만 적용한다고요? 민간 사업주체. 자,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부기등기까지 이루어졌는데 아까 하지 말란 거 해봤다. 그러면 이건 무효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효. 그래 부기등기 이후에 했던 것들은 마지막에 무효로 한다 취소할 수 있다 무효로 한다 동그라미. 그리고 다만 이 사업체가 경영부실을 일으켜가지고 입주 예정자들이 이태일을 넘겨받았다 그럴 때만 유효합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213페이지 주택 공급 질서 교란하는 금지 규정 나왔죠. 이건 시험에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그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밑에 있는 증서 지위를 함부로 매매 증여 그리고 알선 광고 행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 이 주택법상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박스 안에 있는 2번에 있는 증서지를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미리 밑에 박스 안에 있는 증서지를 준비해 놓으면 돼요. 그런 증서지를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바로 주택법에 따라 탄생된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 박스 안에 있는 5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5가지 보고 계신가요?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지가 그거예요. 첫째, 지역, 직장, 주택자의 조합번호 O 들어가면 조합번호 G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합주택을 분양받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주택상환 사채를 사놓으면 그 한국토지동사라든가 또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을 상환받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시정수 구청장이 발행한 그 여러 가지 확인서, 이것도 또 증명서, 처가예정 증명서 등등등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주택을 받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주택상환 사채뿐만 아니라 입주자 저축자금에 또 가입하면 돼요. 입주자 저축자금은 현재 주택 청약 종합적 증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걸 가입하면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을 받아갈 수가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 박스 안에 있는 5가지는 꼭 알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걸 모르면 꽝이 돼요. 여기에는 도시개발채권 있나요 없나요?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채권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증서지도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에 있는 거죠. 토지상환채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시군객시설채권도 없고 국민주택채권도 없어요. 여기 5개는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돼요. 지역, 직장, 주택, 조합번호 G, 그 다음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증서인 입주자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그리고 시정수 구청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그 다음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머리에다 암기해야 돼요. 이런 증서지를 가지고 있으면 주택법에 따라 건설 분양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서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무적자에게 넘겨버렸다, 돈 주고 팔았다 그러면 매매, 공짜로 명의를 줘버렸다 증여, 이걸 하기 위한 행위로서 알선을 했다, 이것도 안 되고 광고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금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주택 공급지수를 교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금지는 행위가 4개 있는데 4개가 뭔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매매, 증여, 알선, 강공이 안 된다, 이렇게 딱 아시고, 근데 허용되는 행위도 있죠. 뭐가 벗어나 허용되는가? 상속과 저당은 허용된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금지하고 있었던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 법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당하는가? 여러 가지 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 주체라든가 국장께서는 공급 계약 체결했다면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불법 거래를 통해서 입주했다면 돈 주고 받았던 돈, 그 돈을 지급한 날에 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한 관계에서 환매도 가능하고 돈 주고 퇴거도 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장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10년 동안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사 고발당하면 엄청 세게 가지고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3년 3천. 자, 그 다음에 11절 투기과열지구. 이 투기과열지구는 무슨 법에 있는가? 주택법의 근거에 지정과 해제가 이루어진다. 지정 해제는 국장과 시도사가 하는데, 그때 주택법에 따라 지정을 하고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정하고 그러지 토지가격 안정을 도모해서 하는 거 아니다. 그래, 이걸 지정하는 국장과 시도사, 국장이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시도사의 의견을 미리 듣고,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사 의견 듣습니다만, 시도사가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시장수 구청장 의견을 들을까요? 국장과 협의할까요? 국장과 협의한다. 이거 큰 글씨 좀 받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되 바로 3번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3번 보시면 투기과열지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간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고, 투기과열지로 지정된 후 새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지위, 입주로 선정된 지위를 흔히 입주권 분양권이라 해요. 이것의 전매 제한을 가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해서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는가? 별표가 중요해요. 이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부터 계산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모셔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전매를 제하느냐. 바로 그 별표 투기관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주의 전매 장기간은 바로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하부터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기까지 기간이다. 그래 사업체가 바로 이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잔금을 다 받았다. 그러면 소유권 딱 이전해 주지 않겠습니까? 소유권 이전을 해줄 때까지는 입주권 전매를 제한하자 이겁니다. 근데 이 사업체가 사업을 진행시켜서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하부터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소유권 이익을 완료하지 않고 있다면 5년 지나면 그냥 입주권 전매를 허용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거 오른쪽에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한 때는 전매 장기 몇 년으로 끝내버리자? 5년.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12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나했죠. 주택의 분양가격,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뭔비로 구성되는가? 건축비. 그리고 가로 3번 봐보세요. 가로 3번 보시면은 자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의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장이 바로 지정하는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 그래 공공택지 안에서 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라고 지정된 장소에서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두 가지가 있죠. 공공택지 아니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이렇게 됩니다. 이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공공택지, 애허택지에 따라 칭을 하는데 밑에 국장이 정하는데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세 가지로 설정하고 있죠. 넘어가서 보시면 216페이지 박스는 올해 한 문제감이니까 나올 가능성은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있다라고 보시고 좀 애매합니다만은 이것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도입했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좀 관심 있게 받으십시오. 자, A, B, C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지요. 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최근 3개월 동안 몇 % 이상 증가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볼 수 있는가? 상한제 적용이라고 10%. 아파트 가격 매매가격 상승률 10% 이상이죠. 그 다음에 아파트 거래량이 200% 이상이죠. 그 다음에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바로 20대 1을 초과하죠. 이 수치를 좀 잘 받으세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 매매가격 상승률은 10%, 그 다음에 그 거래량 증가율은 200% 이상,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은 20대 1 이렇게 좀 받으시고 나머지는 뭐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래 그 장소가 어느 장소가 됐든 불문하고 가로 4번 이 세 가지 건은 절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세 가지 건 대표로 도시형 생활택은 그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이다 하더라도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땅이 있대요. 관광특구로 지정된 땅에서 아파트 몇 층 이상의 공동택을 건축 분양할 때도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가? 50층 이상. 그때 공동택은 아파트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층수와 무관하게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의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가? 150m 이상.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참고로 읽어보시고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든가 또는 공공택지의 경우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마음대로 분양가 정해서 분양해서 팔아먹을 수 없고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곳에서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시장소 구청장은 바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그때 마지막 줄 봐봐요. 가로 3번 시장소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갔다. 그러면 며칠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분양가격을 정해서 알려줘야 되는가? 20일 내에.
20일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누가 이걸 설치 운영하든가 시장수 구청장이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3번 입주자 모집 승인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 신고. 거기 입주자라고 하는 것은 주택의 소유자 뭐 얘네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입주자 주택의 소유자를 모집한다. 그때 모집을 할 때는 승인받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뭐 유치원 같은 거, 또 상가 건물 같은 거, 이런 주인들을 모셔온다. 이걸 복리시설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그래. 복리시설 입주자하고 주택수 입주자는 달라요. 그래, 복리시설 입주자를 사업자 모집할 때는 승인받을까 신고만 받을까? 신고. 이거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미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셔. 차이점. 복리시설 입주자는 모집 신고, 신고만 하면 된다.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받는다. 승인권자, 신고 수리권자는 다 누구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런데 주택법상 모든 사업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 주택 입주자 모집할 때,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할 때 뭐 승인받고 신고해야 하는가? 다 승인받고 신고합니까? 아니죠. 국지공은 입주자 모집할 때, 주택 입주자 모집할 때,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공공주체는 공공주체, 국지공. 이네들은 입주자 모집할 때 입주자 주택이 됐든 복리시설이 됐든 입주자 모집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뭐 승인받는다든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해. 이게 이것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 다 써놨습니다. 자세히. 자, 국가 지방 자산치 한국토동사 지방사 그리고 밑에 더 큰 글씨 봐봐요. 국가 지방자치 한국토동사 지방사 또 이들이 단독 공동으로 총 지분 50%를 초과하여 출자하여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인 사업주체, 이네들을 공적 주체라고 그래. 공공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을 얻지도 않고 또 복리시설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만 꼭 알았어요. 이것만. 하지 않는다.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네들이 아닌 우리 민간 사업체가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받고 복리시설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신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전매 제한이 나있죠. 자, 1번 보시면 사업주체가 이 주택 공급했습니다. 그때 공급받은 자들 전매 제한을 받죠. 최장 10년을 보면서 전매를 제한받는데, 이때 전매 뜻은 그거 나있죠. 바로 매매를 통해서 증여를 통해서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무엇은 허용되니까 제한받지 않는가? 상속에 따라 합쳐요. 상속은 허용됨. 뭐가 무엇은 안 되는가? 거기다 동그라미 쳐봐요. 매매 동그라미, 증여 동그라미, 밑에 알선 동그라미, 세 개에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세 개는 금지됩니다. 금지. 무엇과 무엇은 금지되는가? 매매, 증여, 알선 금지. 무엇은 허용되는가? 상속에 따라 감치고 허용 이렇게. 그래, 동그라미 1번 보면 투기 과열 중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주의 입주권, 분양가 상한제 조경택의 소유권 입주로 선정된 주의, 이런 것들을 전매를 제한받게 될 때 무엇과 무엇은 안 되고 무엇은 되는가? 상속은 되고 매매, 증여, 알선은 안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이 규정을 위반해서 하지 말라고 했다면 처벌받는데 몇 년 몇 천인가? 3년 3천이다. 이 정도는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러나 이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기간 중이라도 불가피한 사유하에 그걸 공급했던 사업주체한테 동의받았다면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가로 2번.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전매가 허용되는가? 자, 전매와 관련해서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바로 세대원이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 발생해서 또는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때문에 세대원 전원이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으로 이사를 가겠다. 다만 어디로 이사 갈 때는 안 되는가? 수도권으로 이사를 간다면 안 된다. 전면 안 된다. 1번의 사유로 수도권으로 이사 갈 때는 전면 안 돼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전원이 이사를 가겠습니다 라고 그 사유 소명하고 박스 위로 올라가서 그걸 공급했던 사업 측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전매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매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때 전매가 허용되었습니다. 이 사유로, 이런 사유로 허용됐어. 그때 내가 지금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공동체에 있는데 이제 전매가 허용됐다 해서 내 친구한테 팔아버리고 뭐 동생한테 팔아버리고 비싸게 사겠다는 친구한테 팔아버리고 나갈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닌 겁니다. 이때 전매가 허용되어서 팔고 나갈 때는 누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거기 박스에 봐봐요. 누가 우선 매입권이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팔고 가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한국토지주택 박스에 있잖아요. 박스 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 허용되어서 전매하고 나갈 때는 누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받으세요. 다시 2번, 3번, 4번, 5번 하고 그 다음에 6번, 7번을 좀 잘 받으세요. 2번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사 가겠다. 전원 동그라미. 그리고 3번 전원 동그라미 해외에 이민 가겠다 그 말이죠. 또 세대원 전원이 몇 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도 전매를 허용받을 수 있을까요? 2년 이 수치 중에요. 4번 이혼으로 누구한테 그 지휘 주택을 넘겨주면 허용되는가? 배우자한테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저기 6번 그 분양가 상한제 주택 그것을 읍지어로 선정 지위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여러분이 공매에 들어가가지고 넘겨받았다. 그때는 전매가 허용됩니다. 낙찰받아서 받아갈 수 있다 이거죠. 7번 입주로 선정된 지위 이걸 입주권이라고 주택의 일부 소유권이죠. 이걸 일부에 땄다 멈춰요. 일부를 누구한테 증여할 때는 허용되는가? 배우자한테. 분양받을 때는 남편 단독매로 분양받았는데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부인이 명의 돈 주지 않고 공짜로 공동명의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이걸 일부 증여를 하죠. 이때는 허용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게 중요하고요. 아까 이 전매 허용되지 않는 사유였는데 바로 전매하다 걸리면은 몇 년 몇천인가? 3년 3천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219페이지 농지법은 잠시 쉬었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